책을 읽는 가장 쉬운 방법. 윌라 오디오북. 우리 가족은 꽤나 진지합니다. 저자 봉태규, 출판 더 캐스트, 내레이션 봉태규, 연출 김지원, 녹음 레인보우 보이스, 제작 더 퀘스트. 감사합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나의 아이폰에서 보냄. 등장인물 원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진으로 안정적인 직업인이 되기를 바라는 작가다. 하시시 박이라는 예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결혼을 했으며 아이가 둘 있다. 결이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커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차갑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마음에 없는 소리를 천성적으로 못하는 성격이라 빈말은 절대 못한다. 배우자인 내가 객관적인 의견을 구할 때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다. 봄비. 8개월 된 여자아이다. 발육이 빠르고 먹는 걸 좋아한다. 엄청나게 민첩한 속도로 기어다닌다. 특히 오빠의 장난감을 향해 기어가는 속도는 움찔 놀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아직은 속 깊은 대화는 못 해봤지만 몇 개월 안 된 본인 처지에도 가족을 배려하는 게 느껴져서 가끔 짠할 때가 있다. 방긋 웃을 때가 정말 사랑스럽다. 시아. 5세 된 남자아이다. 뜻하지 않은 동생의 등장으로 본인 인생에서 가장 질풍노도인 시기를 겪고 있다. 쑥스러움이 많지만 본인 감정에 대해서는 아주 솔직하게 표현한다. 집 마니아로 평상시에 각종 집을 아주 즐긴다. 나. 직업은 연예인이다. 주로 연기를 하지만 글도 쓰고 팟캐스트도 진행했다. 신비주의는 아니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10년 가까이 연애 활동이 뜸했다. 요리하기를 좋아하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을 아주 즐긴다. 할 말 많고 사연 많은 그냥 그런 사람이다. 그 외 아버지, 엄마, 누나들, 장모님, 장인어른, 매형 등. 봄비와 시아와 태규. 무슨 말이 필요해? 결혼을 하고 난 후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였다. 과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원지와 결혼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반드시 아버지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당시에 내 감정과 마음은 원지 한 사람으로도 용량이 초과한 상태라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긴 했다. 그러다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였다. 엉뚱하지만 아이를 안으려면 팔뚝이 두꺼워야겠다 싶어 팔 운동을 열심히 했으며 지금보다 중후한 목소리를 내야 아이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하며 낮은 목소리 톤을 연습하기도 했다. 모두 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책도 엄청나게 찾아서 읽었다. 유럽식 육아나 자녀 교육법을 다룬 책은 다 훑어보았는데 프랑스 육아법은 요긴하게 써먹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다만 유럽에서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확실히 오랜 기간 교육하고 쌓아온 만큼 남다른 부분이 많았고 아직까지도 감명 깊게 남아있다. 아이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아껴준다는 자세는 내가 아버지가 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했다. 시아가 태어나고 가장 먼저 담당 간호사에게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들었다. 뭔가 움찔하며 바짝 긴장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선택에 놓였다. 예방접종을 위한 주사기 선택이었다. 하나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많이들 사용하는 주사기. 다른 하나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만 원 가까이 하는 주사기였다. 10만 원짜리 주사기는 필터가 있어 유리 앰플을 부러뜨렸을 때 혹시라도 섞일지 모르는 이물질을 걸러준다고 했다. 간호사는 나를 연신 아버님이라 부르며 친절하게 부연 설명도 해주었다.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유리 앰플에서 미세하게 유리 가루가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어요. 또 그럴 확률은 매우 작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물론 그냥 주사기 쓰셔도 대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선택은 보호자이신 아버님이 하시면 됩니다. 좋다는 이유에 현혹되어 장난감을 너무 쉽게 사주지 말아야지. 아이는 금방 자라니 옷가지들은 저렴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걸로 선택해야지. 비싼 걸 사면 아주 큰 사이즈를 사서 한참 동안 입히고 또 입혀야지. 속물이 되지 말자. 그런 모습을 가장 경계하자. 어떤 아버지가 될지 고민했던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사는 지역이나 주거 공간으로 계급이 나뉘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고민이었다. 금전적인 부분에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아이 앞에서는 금전적인 부분에 연연하는 모습을 절대 안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당연히 자신은 없었다. 나는 이미 사회에 길들여진 인간이라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이상에 가까웠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아버지에 가까워지려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주사기를 선택하는 게 맞다. 간호사 말대로 대부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의료보험료 내는 혜택을 받아야지. 머릿속에서는 이게 맞는다고 수백 번 메아리치며 온몸을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선뜻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혹시라는 아주 작은 불안이 나를 망설이게 하였다. 그래, 태어나서 처음 맞는 주사인데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시야를 불안하게 할 순 없지. 그래, 처음인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주사기를 선택하였다. 아이를 신생아실에 맡기고 원지를 보러 가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안전의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 내 능력을 시험하는 평가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되었으니 이 정도 금액은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것 같은 이상한 속상함이 작지만 무거운 추가 되어 마음에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의 수고와는 별개로 나는 항상 부족하고 아쉬운 게 많았다. 운동화가 한 켤레밖에 없어서 1년 내내 비에 젖든 더러워지든 밑창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것만 신어야 하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지쳤다. 우리 부모님은 어릴 때 자주 아팠던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어떤 기분을 느끼셨을까? 지금 떠오르는 기억은 고열이나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갔던 것이다. 전에도 여러 번 방문했던 종합병원이라 내 차트를 확인하던 의사가 혹시 모른다며 백혈병 검사를 권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멍하니 계셨는데 그때 의사가 선택거리를 던져주었다. 아버님, 여기는 응급실이라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아드님이 너무 자주 아파서 검사를 권해드리는데 물론 백혈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되시면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내일 아침에 일반 진료로 검사를 예약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보험이 돼서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고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까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그날 응급실에서 백혈병 검사를 했고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열이 나는 내 머리통을 연신 쓰다듬어 주셨다. 그 마음이 어땠는지 이제 짐작이 간다. 당시 아버지 형편에 분명 부담이 되는 진료비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정이 아버지를 감싸고 있었던 것 같다. 얼마를 지불해도 내 아이가 건강하고 아버지인 내가 보살펴 줄 수 있다는 안도감 말이다.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원지와 시아를 보기 위해 병원에 오셨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온 가족이 곤히 잠들어 있는 시아를 경이로움을 담아 쳐다보고 있었다. 장모님께서 나에게 아빠가 한번 불러보라고 재촉하신다. 쑥스럽기도 하고 입이 잘 떼어지지 않았다. 아주 어렵게 시아야 하고 불러봤다.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다시 한번 불러보라는 장모님 말씀에 시아야, 아빠야 하고 다시 한번 불렀다. 신기하게도 꿈뻑이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 아빠야, 아빠. 시아야, 내가 아빠야. 그래, 이거면 충분하구나. 지금이 좋다. 그 녀석이 내뿜는 사람다움이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무턱대고 시비를 거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성격이 너무 고약해 이건 누구라도 손 쓸 수 없겠는 걸 하고 혀를 끌끌 찼던 적도 여러 번이다. 그런 녀석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한참을 고민해도 딱히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저 기다려주고 들어주는 수밖에. 말보다는 몸으로 부르짖는 녀석을 보고 있자니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마음에 동요가 오기 시작했다. 그래, 본래 인간이란 언어와 상관없이 몸으로 부딪히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던가. 진화를 거듭해 언어가 생기고 말이 유통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된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지만 태초의 사람은 말과 언어가 아닌 몸짓으로 모든 의사소통을 했었다.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였을까? 녀석의 모습이 보기 좋아지기 시작했다. 원초적인 사람다움이 내 눈에 밟혔다. 나는 이제 적당히 나이가 들었기에 녀석처럼 온몸으로 내지르는 보기 좋은 본능을 다시 갖기 어렵다. 그 밑도 끝도 없는 모습이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다. 녀석이 가진 순수함이 무척 멋지다고 감탄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 소리 지르고 땀 흘리고 웃고 울고 자신을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지금의 나에겐 도무지 어려운 일이다. 이미 나는 사회화가 몸에 배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을 더 신경 쓰도록 진화된 생물이 되어버렸다. 그러고 보니 내 감정에 솔직했던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아득하다. 보이는 걸 그대로 바라본 게 언제인지 떠오르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똑바로 쳐다본 적이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드러내지 않는 것, 감추는 것이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자세라고 크게 착각하며 살게 됐다. 본디 사람이란 당연히 실수투성이 아닌가. 조금 모자란 부분에서 멋이 나오는 건데 어릴 적 읽었던 바보 온달이 큰 교훈을 가르쳐줬는데 잊고 있었다. 모자라도 괜찮다. 누군가 빈 곳을 채워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러려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라는 사람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마음껏 부딪히며 울부짖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녀석이 더 부럽다. 아니, 솔직해지자. 어금니를 꼭 깨물 정도로 질투가 난다. 영화 로키가 생각난다. 로키가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시합을 끝낸 뒤 사방을 둘러보며 첫 번째로 한 행동. 온몸에 힘을 쥐어짜며 했던 그의 몸부림은 바로 연인이자 은신처인 에드리언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행위였다. 왜 그 장면이 어릴 때부터 그토록 생생하게 기억나는지 이제야 천천히 깨닫는다. 나라는 존재는 온전히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 로키도 온몸을 깎는 혈투를 치르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이다. 내 부족함과 모자람이 챔피언 벨트에는 닿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진심을 다한 내 마음만큼은 그녀에게 꼭 전달해야 한다고. 내가 모자르고 부족해서 비록 경기는 졌지만 나의 건투는 진심이었다고. 내가 온몸으로 부르짖고 부딪혔을 때 그것이 비로소 언어가 되어 상대의 마음에 진심이 전해진다. 긴 말은 필요 없다. 숨이 막히도록 에드리언을 외치고 그녀 품에 안기며 거친 호흡을 내뱉는 것으로 충분하다. 두 사람의 교감은.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농구는 전혀 할 줄도 모르면서 농구부에 가입하기 위해 무턱대고 주장인 채치수와 대결하고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자기 몸이 부서지도록 부상을 입으면서도 내 영광의 시대는 지금이라며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강백호도 알았던 것 같다. 천재라 우겨대던 자신이 얼마나 모자르고 부족한지. 말뿐인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크게 부상을 당하고 나서야 무의식 속에서 진심이 튀어나온 것이다. 농구를 시작하고 그제야 겨우 자신의 마음이 새어나온 것이다. 28개월 된 녀석은 하루에도 몇 번씩 로키처럼 온몸을 다해 나에게 진심을 전달한다. 언어가 아닌 몸으로 사력을 다해 자기 마음을 나에게 전달한다. 그러다 지치면 에드리언 품에 안긴 로키처럼 거친 호흡을 내뱉으며 눈물을 글썽인다. 그 마음이 어떤지 나도 안다. 이제는 나도 성숙해졌으니 그 마음을 이해한다.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녀석은 부상당한 로키처럼 납작 엎드려 자신의 부족함을 울부짖는다. 그러다 벌떡 일어나 무의식 속의 진심을 얘기한다. 까까.
너무 뜬금없는 고백이지만 난 당황하지 않는다. 이 녀석의 마음이 어떤지, 몸으로 울부짖은 그 언어가 무슨 뜻인지 알기에. 이 녀석에게 나는 에드리언이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아직은 아빠보다 에드리언이 되는 게 더 좋다. 윌라 오디오북